정신 좀 차리세요, 엄마. 요즘 누가 환갑잔치를 그렇게 해요? 엄마가 시장에서 반찬 만든다고 광고할 일 있어요? 쪽팔려 죽겠네, 진짜. 정장을 입은 아들은 어머니의 이마를 3번이나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더는 반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계란 대신 계산기를, 양념 대신 계약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문을 닫고 나간 그 아들이 다시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번엔 손 내밀 차례가 바뀐 채로 자, 오늘도 재미 한 스푼, 감동 한 스푼 담은 이야기 준비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면 재미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가정법원 앞 회색 콘크리트 계단이 차갑게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달수는 입꼬리를 실룩 올리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드디어 자유의 몸이구나. 반면 영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끝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을 헛디뎠습니다. 아, 달수는 영자가 넘어지는 걸 보고도 그냥 지나쳤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김영자, 이거나 받고 깨끗하게 떨어져. 재산분할 합의서를 영자 앞에 던졌어요. 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번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달수가 비웃듯 웃었어요. 번 돈? 무슨 돈? 스마트폰을 꺼내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봐라, 잔고 3만 원. 영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럴 리가요. 식당에서 번 돈, 시부모님 간병비로 모은 돈. 그런 건 없다. 달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 생활비로 썼지 뭐. 하지만 사실 달수는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지인 명의로 만든 차명 계좌에 현금을 조금씩 빼돌렸거든요. 영자 몰래 부동산도 처분하고 적금도 해지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어보시던가. 달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은 어디서 구할 건가? 영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당장 오늘 저녁 잠잘 곳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경기도 포천 야산 3,000평? 달수가 합의서를 가리켰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 쓸모없는 땅이지만 그래도 안 주면 아쉬울 거 아냐? 영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것마저 거부하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때 달수가 더욱 잔인한 말을 던졌습니다. 참, 민우 그놈도지 엄마가 싫어서 해외로 튄 거야. 아들 민우는 2년 전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누굴 탓하겠어? 네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영자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민우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직접 들었으니까 하는 말이지. 달수가 시계를 보며 입을 비죽거렸습니다. 법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달수는 지갑을 열었어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차비다.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동전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영자는 무릎을 꿇고 하나씩 주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달수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순자야? 드디어 알턴이 뺐다. 내연녀 순자와의 통화였습니다. 이제 숨겨둔 돈 좀 굴려볼까? 사업 한번 제대로 해보자. 영자는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니, 이제는 옛집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거실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달수가 용역 깡패를 부르겠다고 협박했던 게 생각났어요.
영자는 서둘러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낡은 앨범과 어머니 유품인 은가락지만 손에 쥐었어요. 40년 살았던 집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영자가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추억이 깃든 곳곳이 이제 남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영자는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를 보고 부동산을 찾아다녔어요. 부동산 앱 사용법을 몰라서 직접 발품을 팔았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곳 있나요? 세 번째 부동산에서 간신히 자리를 구했어요. 지하고시원 월 20만 원이었습니다. 곰팡이 좀 있지만 싸니까 참으세요. 방 크기는 화장실 포함해서 2평 남짓이었어요.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그날 밤 영자는 차가운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혼자 자는 밤이었어요. 달수의 콧꼬리 소리가 없으니 고요하긴 했지만 그만큼 외로웠습니다. 복수해주겠어. 두고 봐. 영자가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일 먹을 것부터 걱정해야 했습니다. 영자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억울해서라도 죽을 수는 없었거든요. 언젠가 달수가 후회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인력시장으로 향했어요. 아줌마들, 오늘 공공근로 자리 하나 남았다. 간신히 도로변 잡초 뽑는 일을 얻었습니다. 작업 반장이 영자를 흘끔 봤어요. 손이 느리네. 다른 사람들 발목 잡지 마. 영자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영자는 동료들에게 직접 끓인 보리차를 나눠줬어요. 드세요. 시원하게 우렸어요. 어머, 고마워. 이런 건 어디서 구했어? 집에서 만들어 왔어요. 퇴근 후에는 빈 병과 폐지를 주었습니다. 이거 하나에 50원, 저거는 80원. 영자가 재활용품을 분류하며 중얼거렸어요. 하루 종일 모아봐야 5천 원이었지만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반면 달수는 골프장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었어요. 형님, 이번에 대박 터질 투자처가 있는데. 동호회 친구 박 사장이 귀띔했습니다. 가상화폐 중에 떡상할 게 하나 있어. 수익률 300% 보장이야. 달수의 눈이 번쩍했어요. 그런 게 정말 있나? 내가 언제 거짓말했나? 1억만 넣으면 3억 되는 거야. 달수는 차명 계좌에 숨겨둔 돈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잔고 2억 8천만 원. 영자 몰래 모아둔 전 재산이었어요. 그럼 1억 5천 투자해볼까? 한편 영자는 주말에 받은 야산을 직접 보러 갔어요. 버스비 아까우니까 걸어서 가자. 편도 2시간 거리였지만 차비가 아까웠거든요. 가시덤불을 헤치고 올라가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습니다. 아이고. 피를 휴지로 닦는데 뭔가 특별한 게 보였어요. 이게 뭐지? 산 음지에 거대한 더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희귀한 산나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거 돈이 될 것 같은데? 영자는 며칠 동안 새벽부터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캔 나무를 정성스럽게 다듬어서 재래시장에 내다 팔기로 했어요. 여기 자리 좀 내주세요. 기존 상인들이 텃세를 부렸습니다. 아줌마, 여긴 우리 자리야. 구석으로 가. 영자는 구석진 자리에 돗자리를 깔았어요. 그때 시장 터줏대감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욕쟁이로 유명한 김복자 할머니였어요. 어디서 난 나물인지 좀 보자. 더덕을 한 입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야, 이거 진짜 백이네. 김복자 할머니가 영자 손을 잡았습니다. 내 가게 앞으로 와. 자리 내줄게.
영자의 나물 무침은 금세 소문이 났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맛이 엄청 진하네. 자연산이에요. 직접 캐온 거라서요. 오후가 되기 전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팔렸습니다. 하루에 5만 원씩 벌 수 있겠네. 영자의 얼굴에 희망이 스며들었어요. 그날 저녁 달수는 백화점 식품관에 있었습니다. 내연녀 순자와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자기야, 이 가방 어때? 200만 원짜리네. 사줄게. 시식 코너를 지나가다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저건 설마. 영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전을 굽고 있었어요. 달수가 순자의 팔을 당겼습니다. 빨리 가자. 왜? 시식하고 가지. 재수 없는 게 붙었어. 얼른 나가자. 황급히 도망치다 달수가 영수증을 떨어뜨렸어요. 영자가 그걸 주었는데 명품 가방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프라다 핸드백 230만 원. 영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나는 편의점 도시락도 못 사 먹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투자한 코인 시세를 확인했어요. 왜 떨어지지?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올라간다고 했는데. 영자는 퉁퉁 부은 다리에 파스를 붙이고 가계부를 적었어요. 오늘 수입 5만 2천 원, 지출 교통비 3천 원, 식비 2천 원, 저축 4만 7천 원. 옆방 고시원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반찬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청년이었어요. 영자가 밥과 반찬을 넉넉히 퍼줬습니다. 많이 먹어. 젊을 때 잘 먹어야 해. 정말 감사해요.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포천시 일대 개발 제한구역 해제 검토. 하지만 영자는 피곤에 지쳐 그 말을 놓쳤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일해야지. 영자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비록 힘들지만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어느 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영자는 하루 종일 산에서 캐온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내일 시장에 내다 팔려면 밤새 손질해야지. 그때 고시원 앞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흙탕물을 튀기며 고급 세단이 멈춰 섰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산을 펼치며 내렸습니다. 고시원 총무가 문을 열더니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십니다. 태영건설 강준혁 본부장입니다.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302호 김영자 씨 계신가요? 아,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중요한 용건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영자는 낯선 남자의 방문에 문을 걸어 잠그려 했어요. 누구세요? 무슨 일이에요? 강 본부장이 문틈으로 서류를 밀어 넣었습니다. 토지 관련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영자가 서류를 보니 자신의 야산 집원이 적혀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신분증도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근처 24시간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영자는 긴장해서 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강 본부장이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영자의 야산 위치에 붉은 별표가 찍혀 있었어요. 사모님께서 소유하신 땅이 여기 맞죠? 네, 그런데 거기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강 본부장이 화면을 넘겼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계획입니다. 거대한 도시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GTX 환승센터가 들어설 핵심 부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영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해야 합니다.
당연히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강 본부장이 국토부 관보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정식으로 고시가 났습니다. 영자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땅이 개발 대상지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보상금은 얼마나? 예상 금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영자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0이 10개나 붙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거든요. 이게 정말인가요? 네, 평당 시세와 개발 이익을 감안한 공정한 보상가입니다. 같은 시각, 달수는 투자 전문가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투자한 코인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거든요. 박 사장님, 문 좀 열어보세요.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기당했구나. 달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1억 5천만 원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TV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포천 신도시 개발 계획 최종 확정하지만 달수는 절망에 빠져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카페에서 강 본부장은 법적 검토서를 보여줬어요.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 이혼 판결문도 확인했습니다. 남편분께는 소유권 주장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영자가 허벅지를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계약 진행하시겠습니까? 강 본부장이 매매 의향서를 내밀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하겠어요. 영자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서명을 마치자 강 본부장이 수표를 꺼냈어요. 계약금 10억 원입니다. 내일 오전에 입금 처리됩니다. 통장을 함께 건넸습니다. 영자는 계약서를 품에 안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요. 카페를 나서니 비가 더 세게 내렸어요. 영자는 빗속을 걸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켜봐 주셨나 봐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후련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한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의 낡은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입금 알림 문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입금 10억 원. 은행 지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객님, VIP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점에 오시면 전담 직원을 배정해드리겠습니다. 영자는 인력사무소에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부터 나갈 수 없습니다. 왜? 몸이 아픈가?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자는 허름한 고시원을 둘러봤어요. 곰팡이 핀 벽과 낡은 짐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계약금이 입금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자는 곰팡이 핀 짐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어. 미련 없이 고시원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강 본부장이 추천한 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보안이 철저해서 안전합니다. 전망도 좋고요. 넓은 거실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영자는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40년 만에 이런 곳에서 살게 되다니. 강 본부장이 전문가팀을 소개해줬습니다. 자산관리사 김 과장님이고요. 세무사 박 선생님입니다. 갑작스러운 부에 휘둘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자는 백화점에 처음 가봤어요. 정장 코너에서 점원이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찾으시나요? 품이 있어 보이는 걸로요. 거울에 비친 자신이 낯설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미용실에서도 특별 관리를 받았어요. 머릿결이 많이 상하셨네요. 트리트먼트 해드릴게요.
거칠었던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안주하지 않았어요. 평생 꿈꿨던 반찬 가게를 차리겠어요. 강 본부장과 함께 상권을 둘러봤습니다. 신도시 메인 상권 1층 코너 자리가 나왔습니다. 임대료가 비싸긴 하지만 최고의 입지입니다. 영자가 단호히 말했어요. 여기로 하겠어요.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프리미엄 델리 샵으로 기획하겠어요. 최고급 식재료만 사용하는 고급 매장이었어요. 한편 달수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투자 실패로 절반의 돈을 잃은 상황이었어요.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그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달수 씨, 대박 났어요. 무슨 소리야? 부인분 땅이 신도시 개발 부지로 선정됐다고요. 달수가 술잔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보상금이 수백억 원 될 거래요. 달수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이 쓸모없다고 넘겨준 땅이 대박 난 거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야산인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포천 신도시 개발 확정 GTX 환승센터 건립. 달수가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자야? 하지만 수신 거부 메시지만 돌아왔어요. 이런 젠장. 달수가 핸드폰을 집어던졌습니다. 몇 날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영자가 살던 고시원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간 뒤였습니다. 김영자 씨요? 한 달 전에 이사 갔는데요.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세요. 그런 건 알려드릴 수 없어요. 달수가 고시원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김영자, 나와.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전국 산지를 돌아다녔어요. 최고 품질의 식재료만 계약 재배하겠습니다. 농민들과 직접 계약을 맺었어요. 대기업 식품관에서 MD로 일했던 직원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주세요. 매장 운영부터 유통까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가게 간판이 걸렸어요. 영자의 부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폰트였습니다. 지역 맘카페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시장에서 나물 완판시켰던 그 아주머니 가게래요. 기대된다. 오픈하면 가봐야겠어요. 달수는 해외에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 민우에게 연락했어요. 사실 민우는 국내에서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빠야. 아빠, 왜 갑자기? 엄마가 돈방석에 앉았다. 달수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 땅이 그렇게 비싼 거였어요? 우리가 그 돈을 가져와야 해. 달수가 아들을 꼬드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전날 밤 영자는 텅 빈 주방에 서 있었어요. 반짝이는 조리 도구들과 최신식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김영자로 살겠어. 강 본부장이 꽃다발을 가져왔어요. 화려한 화환 대신 영자가 좋아하는 프리지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자가 꽃을 받아 안았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게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가게 전등을 켰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어둠을 밝혔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가게 오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부엌은 개점과 동시에 대박을 터뜨렸어요. 매일 아침 문 열기 전부터 줄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벌써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영자의 깐깐한 식재료 선별과 손맛은 입소문을 탔어요. 여기 나물 무침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세요? SNS에 후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 제안이 들어왔어요.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가맹점 문의 전화도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방송국 아침 프로그램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인생 역전 스토리를 다루고 싶습니다. 반찬 여왕이라는 타이틀로 방송하겠습니다. 촬영 당일 영자는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비결이 뭔가요? 좋은 재료와 정성이에요. 가족을 위해 만든다는 마음으로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영자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달수는 집에서 그 방송을 봤습니다. TV 속 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어요. 저 여자가, 내 마누라가, 질투와 분노가 폭발했어요. 술을 마시며 동네 건달들과 어울렸습니다. 형님,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내 마누라가 떼돈을 벌고 있어. 달수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원래 내 돈으로 차린 가게야. 건달들이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럼 가서 돈 좀 뜯어내죠. 맞아요. 당연히 형님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달수가 객기를 부렸어요. 그래, 가보자. 내 가게니까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야. 점심시간 영잔의 부엌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부들이 반찬을 고르고 있었어요. 이거 하나만 더 주세요. 그때 달수가 건달 2명과 함께 들이닥쳤어요. 김영자, 어디 있어? 진열대를 발로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렸습니다. 놀란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뭐야, 저 사람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달수를 노려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돈으로 차린 가게 내놔. 달수가 영자의 앞으로 다가갔어요. 부부는 일심동체야. 재산 분할 다시 해. 영자가 직원들에게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손님들 먼저 대피시켜 드려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달수가 영자의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40년 살았는데 이게 뭐야? 하지만 영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강 본부장이 달려들었어요. 달수의 팔을 꺾어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영업 방해입니다. 건달들은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나타나자 슬금슬금 도망갔어요. 형님, 우리는 먼저 가겠습니다. 영자가 바닥에 엎어진 달수에게 다가갔어요. 우린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야. 그리고 이 가게는 내 피땀으로 세운 거야. 출동한 경찰이 달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현행범 체포합니다. 달수가 악을 썼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저 여자가 내 돈 훔쳐간 거야.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경찰에게 말했어요. 접근 금지 신청하겠습니다. 앞으로 가게 근처에도 못 오게 해주세요. 놀란 손님들에게 영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불쾌하셨을 거예요. 오늘 구매하신 모든 음식값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손님들이 오히려 영자를 위로했어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저런 진상 때문에 피해 보시면 안 돼요. 이 사건은 현장에 있던 손님들의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진상 전 남편 참교육 영상 오히려 영자를 응원하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이혼 잘했네요. 대표님 힘내세요. 저런 남편과 헤어져서 다행이에요. 가게 문을 닫은 후 영자는 엉망이 된 매장을 치웠어요. 쓰러진 진열대와 흩어진 반찬들을 정리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나왔어요. 강 본부장이 말없이 영자 곁에 있었습니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영자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어요. 더 큰 사업으로 키우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프랜차이즈 법인 전환을 서둘렀어요. 체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겠습니다. 영자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달수의 난동 사건 한 달이 지났습니다. 프랜차이즈 1호점 오픈식 날이었어요. 영자는 리본 커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가맹점이 문을 여네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헬쑥하고 상처투성이 얼굴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영자가 깜짝 놀랐어요. 2년간 연락이 끊겼던 아들 민우였거든요. 민우야, 너 어떡해? 민우가 영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살려주세요. 거짓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사업하다 망해서 사채 빚을 졌어요. 영자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무리 원망스러운 아들이어도 핏줄은 핏줄이었거든요. 얼마나 진 거야? 5천만 원이에요. 이자까지 하면 더 불어날 거고요. 민우가 상처난 팔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사채업자들이 한 거예요. 사실 민우는 달수의 사주를 받고 온 거였어요. 달수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내 엄마 금고에 현금이 가득하다. 그거만 가져오면 내 빚도 갚고 우리가 다 나눠 갖는 거야. 영자는 아들의 몰골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우선 집에 와서 밥부터 먹어. 오피스텔로 데려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민우는 겉으로는 고마워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밤새 달수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엄마 핸드폰 패턴 42,578 금고는 안방 옷장 뒤에 있음. 영자가 샤워하는 사이 민우는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법인 인감도장과 통장이 어디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달수에게 전송했어요. 다음 날부터 가게 앞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험상궂은 사채업자들이 나타났어요. 아들 빚 갚아라 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손님들이 무서워서 가게에 오지 못했어요. 저 사람들 뭐예요? 왜 여기서 저러고 있어요? 사채업자들은 조직적으로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붉은 페인트로 욕설을 적었어요. 배달 오토바이 바퀴를 펑크 냈습니다. 영자가 민우를 불렀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저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와? 민우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돈 많잖아요. 몇 푼만 주면 해결되는데 왜 그래요? 영자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너 정말 내 아들이야? 강 본부장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단순 빚독촉이 아니에요. 내부 조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타이밍입니다. 영자는 밤늦게 사무실 CCTV를 확인했어요. 며칠 전 녹화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민우가 금고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비밀번호 알아냈어. 내일 밤에 가져갈게. 영자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마저 전 남편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구나. 이렇게까지 할 거야? 하지만 영자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들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밤 민우는 영자가 잠든 척하는 틈을 탔어요. 지갑에서 법인 카드를 몰래 훔쳐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사채업자들에게 건네주려 했어요. 하지만 보안팀이 이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행범 체포. 민우가 카드를 건네는 순간 잡혔어요. 영자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달수와 주고받은 문자, CCTV 영상, 카드 절도 현장까지. 이제 끝장을 내겠어. 강 본부장에게 지시했어요. 보안팀 증언하고 기업 전문 변호사 선임해 주세요. 이번에는 완전히 정리하겠습니다. 달수는 은신처인 불법 도박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가져올 돈으로 빚을 갚고 재기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대박 나겠어.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 핏줄이라도 썩은 살은 도려내야 산다. 아들과 전 남편을 동시에 응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오해라. 둘 다. 영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자는 민우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갈비찜이 올라와 있었어요. 하지만 수저 대신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우가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충격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달수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금고를 뒤지는 CCTV 사진, 카드 절도 현장 사진까지.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자가 차갑게 선을 그었어요. 넌 내 아들이기 이전의 범죄자야.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테이블 위에 2장의 서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재산 상속 포기 각서와 달수와의 접근 및 연락 차단 서약서였어요. 여기에 서명하면 이번 빚은 내가 갚아주겠어. 서약서에는 독소 조항이 있었어요. 위반 시 대납한 빚 전액을 연 20% 이자와 함께 즉시 상환한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변호사와 함께 사채업자들을 호출했어요. 불법 추심 행위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영업방해 증거 영상과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가 엄포를 놓았어요. 지금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원금은커녕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겁을 먹었어요. 원금만 받고 물러가겠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경찰은 영자가 제공한 정보로 불법 도박장을 급습했어요. 달수가 판돈을 걸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달수는 도박 계장 및 절도 교사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달수가 영자에게 면회를 요청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남이냐? 한 번만 봐달라.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면회를 거절했어요. 할 말 없습니다.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민우를 자신의 물류 창고로 데려갔어요. 작업복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최저 시급으로 일해서 갚아라. 내 아들이 아닌 직원 박민우로 시작해. 민우는 유치장에 갇힌 아버지와 당당한 어머니를 비교했어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창고로 들어갔어요. 영자는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정사 논란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가족이라도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 기업인의 도리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아들까지 고발한 이유는 뭔가요?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가족이라고 예외일 순 없어요. 대중들은 영자의 강단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냈어요. 저런 사람이 진짜 기업가다. 가족 정까지 끊고 원칙을 지키다니. 브랜드 이미지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영자 내 부엌근 위기를 넘어 더욱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재판에서 달수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호송차에 실려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달수는 잡지를 봤어요. 표지에 영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올해의 성공 여성 CEO라는 타이틀이었어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내가 뭘 한 거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4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강 본부장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대표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영자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슴속에 차올랐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부엌은 전국 300호점을 돌파했어요. 해외 진출까지 성공한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존경받는 CEO상을 김영자 대표님께 드립니다. 시상식에서 영자는 당당하게 상을 받았어요.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었을 성과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자료로 받았던 야산 자리에는 마천루가 우뚝 서 있었어요.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사옥이었습니다. 영자는 최상층 집무실에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야. 창밖 전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에 초라했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한편 출소한 달수는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신세였습니다. 저 빌딩 주인이 내 마누라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정을 부렸어요. 하지만 미친 노인 취급만 받았습니다. 또 저 할아버지네. 저리 가세요. 민우는 물류 창고에서 3년간 성실하게 일했어요. 검게 그을린 얼굴과 굳은 살 박인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식 직원 사령장 받았습니다. 영자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진짜 내 아들 같네. 3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자의 생일이 되었어요. 화려한 호텔 파티 대신 특별한 장소를 택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살았던 고시원 건물이었어요. 건물을 매입해서 완전히 리모델링했습니다. 영자 희망 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오갈 데 없는 여성 가장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자립 지원 센터였습니다. 오픈 파티에는 의미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강 본부장과 초창기 시장 멤버들이 왔습니다. 영자의 도움을 받은 이웃들도 함께했어요. 정말 따뜻한 공간이 되었네요.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자가 기념사를 했어요. 밥이 곧 하늘입니다. 누구도 밥 굽는 서러움을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좌중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거든요. 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달수는 재단 건물 밖에서 서성거렸어요. 창문 너머로 환하게 웃는 영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네.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달수는 쓸쓸히 발길을 돌렸어요. 홀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영자는 집무실로 돌아왔어요. 벽난로 앞에 서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시행사에 땅을 넘길 때 복사해둔 등기권리증 사본과 40년 전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어. 망설임 없이 사진과 서류를 불길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잘 가라. 내 지긋지긋했던 과거야. 불타오르는 사진 속 젊은 영자의 얼굴이 제가 되어 사라졌어요. 그때의 슬프고 무기력했던 모습은 이제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현재의 영자는 홀가분한 표정이었어요. 곁에 선 강 본부장과 민우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단 식당에서 영자가 밥을 푸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할 때 드세요. 찾아온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스럽게 담아줬습니다.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영자의 얼굴에는 진정한 만족감이 흘렀어요.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을 찾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보람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정성과 사랑을 담았어요. 영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설움이 마침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지켜보셨습니다. 영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정직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온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영자처럼 용기 있는 결단이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거든요. 무엇보다 성공한 후에도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영자의 모습에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영자처럼 당당하고 행복한 반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